대통령은 군주나 제왕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많은 분들이 제왕처럼 군림해 왔습니다. 대통령의 역할을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저는 국회와 함께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며 설득하는 대통령, 때로는 설득당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입니다. 착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척했지만 착하지도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던 이 정부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저는 한 해의 아픔까지 겪었던 우리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만일 대통령이 되더라도 인기 있는 대통령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대통령상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역할을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대통령은 군주나 제왕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많은 분들이 제왕처럼 군림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서 권한을 행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권한을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권한 내에서,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의 역할을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행정각 부처가 헌법과 법률에서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소위 권력기관들이 역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와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정말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 그 고유의 기능만 수행하도록 비서실의 기능도 대폭 축소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충분한 권한을 가진 그리고 자기 책임하에 일하는 장관들과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일을 다 자기가 직접 수행하는 거나 간섭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지휘자 같은 역할, 그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역할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의 모든 기능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에도 막강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많이 훼손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시대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국회와 함께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며 설득하는 대통령, 때로는 설득당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일일이 지시하고 간섭했던 국정의 많은 부분, 분권과 자유의 정신에 따라서 국무총리와 장관 그리고 지방정부와 민간 부분에 위임하겠습니다. 이렇게 국정운영의 기본 틀을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입니다. 국민들은 586 집권 세력의 위선과 무능에 진저리 치고 있습니다. 착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척했지만 착하지도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던 이 정부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야당 시절 정부와 여당을 공격했던 그 잣대를 자신들에게 적용한다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선의 극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집권했을 때 우리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자리에 있을 때 내로남불하지 않고 잘할 자신이 있을까? 저는 탄핵의 아픔까지 겪었던 우리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든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들어 나갈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든 누가 통치 중심에서든 적용되는 기준과 잣대가 같아야 됩니다. 정치 세력 간의 철학이 다르고 정책과 비전이 다르고 방법론은 다르더라도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할 기준과 잣대, 공동체 운영의 규범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가치이고 모든 선진 민주국가에서 자리 잡은 법치주의 원리입니다. 저는 제가 만일 대통령이 되더라도 인기 있는 대통령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온 나라가 이 극단적인 분열 상태에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구든지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국가적인 과제들이 너무나 어렵고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이 정부는 과거에 매달리느라 시대가 요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다음 정부의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모두 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아젠다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인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될 일입니다. 어렵겠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정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러한 위기감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지나는 것이 정말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에게 내려주던 커피도 내려주지 못한 채 정신없이 집을 나선 게 벌써 한 달이 넘습니다. 심지어는 어제는 제가 그 국회 정문 앞에서 그 언론중재법 철폐를 요구하는 KBS 노조위원장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평생의 어떤 법관으로서 좀 부끄럽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하고 형법상 형벌을 잘 구분하지도 못하고 뭐 이상한 말을 해서 저게 판사 맞나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출마 선언 시간 이후에는 어떤 분들은 왜 손짓이 어땠다, 어색했다, 표정이 어땠다, 또 왜 이 말을 했냐, 왜 이 말은 안 했냐, 정말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저를 위해서 또 이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말씀이죠.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또 제 입에 익숙지도 않은 단어들을 말하면서 참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더 바뀌어야 된다. 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정치에 능숙하고 노련하지는 않지만 만일 정치에 능숙하고 노련한 것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전부였다면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과 원칙이 허물어진 대한민국에 누군가는 바른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